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30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우리 영남일보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재훈 기자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뭔가 속 시원하게 하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기자는 지금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을 하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영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 순방을 같이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24시간 같이 있었죠. 전용기 타고 가서 전용기 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5박 7일을 갔는데 지금 8일째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 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도 하고 또 좀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도대체 런던과 뉴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뽑았습니다. 우리 정정 기자도 같이 뽑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한 5가지를 딱 뽑아서 축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대통령 일행이 천공의 유튜브를 보고 일부러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를 안 하려고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출발했다. 자, 혹시 그 유튜브 보셨어요? 천공 유튜브? 네, 저도 짧게 요약본으로 봤는데요. 네. 이게 이 부분이 사실 많이 궁금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먼저 팩트만 먼저 짚어보면 출발 시간이 뭐 크게 지연됐다, 몇 시간 변경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단에는 이틀 전에 순방 출발 공지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일요일 오전 5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 용산으로 집결하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 동안 순방 물품을 받은 뒤에 그리고 코로나 자가 검진도 하고 이후에 버스에 탑승하고 서울 성남공항까지 오전 7시 30분까지 비행기 도착해서 탑승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기자들은 저도 이번에 순방이 처음이어서 얘기 들었는데 기자들이 대통령보다 사실 먼저 타고 있고 이후에 대통령이 탑승하는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기자들은 뭐 소속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거의 8시가 다 된 시간에 탑승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연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게 대통령 출발 행사가 원래 저희가 일정 공지 받은 게 오전 8시 50분으로 공지가 됐었거든요. 비행기 뜨는 시간. 네, 맞습니다. 탑승 행사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그 환송객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탑승하는 시간이 8시 50분 정도 그리고 뭐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제가 9시 정도, 9시 10분 정도 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갑자기 뭐 일정이 변경됐다, 누구에 의해서 변경됐다, 이거는 제가 이틀 전에 공지받은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시에 비행기에 뜬다는 건 그렇게 공지된 적은 없고 기자실 안에서 잠깐 그런 말은 또 나돌았던 거예요. 그런 보도가 있던데 7시에 뜬다는 말이 있기는 있었다. 네, 사실 그게 뭐냐면 저희도 뭐 이게 출발 이틀 전에 공지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 아니면 몇 시쯤 뭐 준비가 되는지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뭐 언제쯤 출발할 것 같냐 뭐 이렇게 여쭤봤는데 7시 정도 될 것 같다는 말을 저도 한번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내용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뭐 출발 시간이 변경됐다는 거는 사실 팩트 체크에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왜 이게 제가 심각하게 보느냐 하면은 이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무슨 뭐 김건희 여사 이 망사 그것은 뭐 로얄 패밀리만 하는 거다. 이건 김호준 이야기했고 탁현민은 뭐 조문록에 왼쪽에 쓰는 거는 그 예법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 가짜 뉴스였는데 가장 이 심각한 가짜 뉴스가 이겁니다. 지금 이 천공 유튜브 이야기를 한 사람은 당직자들이에요. 김성한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 정청래 최고위원, 당직자들이 천공이 마치 그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를 하면은 나쁜 기가 온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봐도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하면서 이 명분이 없는 곳에 가면은 사악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 명분 있는 곳은 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는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완전 정반대의 그 이야기를 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날 9시 비행기 뜨기 위해서 집결한 시간이 5시 20분인데 만약에 7시에
비행기 뜬다고 그러면은 새벽 3시 20분에 집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 집결을 하고 나서. 코로나 검사도. 네네, 집결하고 나서는 그 대통령실에 모여서 사실 저희가 취재 일정이 담긴 취재 수첩이라든지 뭐 다양한 비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내용들을 다 전달받고 그다음에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에서 15분 동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로밍폰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 출국에 필요한 것들을 배부받고 그리고 짐도 뭐 다시 태그를 붙이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1시간 이상은 소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7시에 하려면은 새벽 3시 20분에 출발을 했어야 되고, 그 집결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처음에는 뉴욕에 바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는 그 중간 변수가 생겨서 좀 뭐 출발 시간이 조정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7시에서 참배를 일부러 안 하려고 가서 교통 상황이 막히는 시간에 갔다 있는 이야기죠. 그것은 일단 가짜뉴스 쪽에 가깝다. 네, 그렇게 맞아요. 보시면 되겠네요. 저도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원래 순방 일정이 저희가 9월 초에 경지를 받기로는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국이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엘리자베스 터거가 이제 추석 연휴 전후에서 이제 발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도 처음에는 미국과 캐나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변동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 그러면 런던 현재 도착해서 히드로 공항이 아니고 이제 다른 공항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 대통령 일행하고 같이 움직였을 텐데 그 기자단도 그때 실제 교통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딱 도착하고 나서 정말 그 원래는 우리가 유교에 참전했던 용사비에 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참배를 하고 찰스 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차가 막혀서 앞에 2개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못했고 3번째 갔는데 교통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요? 네, 뭐 당연히 저도 그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 도착해서 일단은 대통령이 먼저 출발하는 걸 먼저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같이 출발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행한 기자들이 모두 공감을 할 것 같은 게 교통 통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그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교통 통제가 워낙 심하다는 걸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 부분은 왕실에서 제공해준 차량을 타고 저희가 다음에 대통령 관계자 브리핑을 들으니까 이제 뭐 사이드카까지 이동을 해서 워낙 통제가 심각하다 보니 그 교통 통제를 받으면서 호의를 받으면서 이동했다고 전에 들었고요. 기자단은 공항에서 이제 바로 버스를 타고 프레스 센터가 마련된 그 호텔로 이동을 했는데 기자도 이동을 하면서 기사를 바로 써야 되니까 얼마나 도착한지 계속 묻고 막 계속 그렇게 저희들도 휴대폰 그 지도 앱으로 언제쯤 도착할지 계속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1시간 20분, 뭐 30분 정도를 떴는데 실제로는 거의 2시간을 거의 넘겨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공항에서 이제 도심에 거의 다 왔을 때 한 뭐 500m, 600m 되는 남은 구간에서 처음에는 경찰이 막아 세워서 저희도 이 많은 짐을 끌고 걸어 들어가야 하나 약간의 시기가 있어서 다시 다행히 협조로 다 받아서 조금 있다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번째 궁금증, 당일 현지 교통 상황. 만약에 2시간 일찍 도착을 했더라도 그 교통 상황으로 보면은 이 접근하기는 어떤 헌화를 하고 또 참배를 하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3번째 궁금증. 이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착한 당일에 찰스 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이 끝난 이후라도 참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참배 안 한 것은 천공이 가지 말라고 해서 때문 아니냐. 그리고 일왕 아키히도도 참배를 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하는데 리셉션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는 잠자리에 들기까지 또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전달받기로는 당시 우리 한국 상에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계속 회의를 진행했다고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물 논란이 일어난 게 영국 정부나 왕실에서 좀 일정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이어졌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당장 갈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희 전에 들었거든요. 또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이 이후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간 것이지 우리가
처음에 못 갔다고 해서 나중에 그걸 뭐 일정을 변동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현지에서 거의 불가능했다고 저희는 대통령실 관계자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 일정 끝나고 나서 그 복잡한 상황에서 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뭐 산책 삼아 나와가지고 또 누구죠 뭐 그 마크롱이거든요. 뭐 운동화 신고 걸어가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마크롱의 그 자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격에 맞지 않다고 프랑스 국격에. 자 그래서 그것도 무리한 요구고 그래서 어쨌든 도착 당일 찰스 리셉션 이후 참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장 큰 것은 이 영국 그 당국과 서로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어난 태풍 상황을 영국에서도 챙겼다. 이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네요. 제가 듣고 보니까. 좀 더 재밌는 상황은 사실 다음 날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자단이나 소행원들이 먼저 비행기에 탑승하고 대통령이 이제 탑승하는 게 뭐 관례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기자단과 소행원 버스 일부가 발이 묶이면서 대통령이 먼저 사실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 보면 아마 그 런던의 교통 상황은 좀 예측 불가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VIP가 2,000명이 오고 국가 원수급이 250명이 왔고 그 다음에 이 런던 시민들이 수백만이 거리에 쏟아졌고 이 상황에서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참배 안 하려고 2시간 뭐 늦게 갔다. 이것은 정말 가짜뉴스 중에 가짜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궁금증.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새끼 바이든 뭘로 들립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워낙 바이든이라고 들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 날리면이라 들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들리고 해서 사실 저는 결론 내린 게 이게 그렇게 뭐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면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생각하면 날리면 정도로 명확하지 않구나. 예, 이게 결단을 뭐 이게 바이든이다, 날리면이다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뭐 녹음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기자 입장에서 좀 구독자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취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동 취재가 이루어지거든요. 뭐 모든 사람이 취재 현장에 갈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뭐 한 기자가 가서 그 일을 공동으로 보도하는 방식인데 사실 저는 거기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뭐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을 좀 먼저 양해를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사실 좀 당시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먼저 영상 기자단 그러니까 영상 취재 기자단이 영상풀에서 취재를 한 다음에 이제 영상 방송 취재 기자에게 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방송 취재 기자단에서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 좀 확산이 됐고 이후에 저희 신문 기자들까지 공유가 됐거든요. 근데 저도 조금 의아했던 거는 저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뭐 모르겠는 상황에서 뭐 이른바 정치권 저희도 다양한 뭐 카톡이나 메신저에서 이른바 반디캠이라고 불린 영상 이게 먼저 유포가 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엠바고 이 문제도 저는 사실 그 대통령실 공통적으로 출입하는 풀단 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한 것이 지금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이 XX 이 부분은 이것도 이 사람이라고 뭐 들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사과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과를 하려면 D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바이든이면은 미국 의회에 사과를 해야 되고 날리면은 한국 국회에 사과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됐는데 무턱대고 뭐 사과하세요. 뭐 과거에 뭐 사퇴하세요. 이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는데 특히 이것이 심각한 것이 어떻게 들리느냐 지금 여론조사까지 막 하고 있죠. 정확하게 6대3 정도 나오는데 6대3이 뭐냐 하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한 60% 나오고 긍정평가가 30%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진영으로 뭐 갈라져가지고 이것을 뭘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동행기자단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좀 논란이 될 거다 이런 그 분위기는 좀 있었나요? 네, 당시에 그 내용이 조금 되고 나서 분명히 이게 이상하다는 분위기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욕설 논란 그리고 뭐 그보다도 바이든에 대해서 뭐 바이든을 만나고 온 다음 직후다 보니까 워낙
뭐 비판적인 내용이 있지 않았나. 사실 그리고 전후 맥락을 좀 따져보면 당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 점은 당일 저희가 한일 정상 뭐 약식으로 진행된 회담과 그리고 48조 뭐라고 하는 그런 프로사이드 회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대로 된 공지를 못하고 예. 그 행사 직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된 회담이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조금 더 바이든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은 뭐잘 알려지지 않았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관련해 가지고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해석이 나왔어요. 그 바이든과 48주 동안 회담을 하면서 한국 그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바이든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언제를 비슷하게 했는데 그걸 미국 의회에서 안 해주면은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해석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닌 걸로 됐고 일단 그 공여금 문제, 공여금 그 펀드에 조성하는 1억 달러, 60억 달러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된 상황인데 지금 그 보통 저도 제가 우리 정재훈 기자보다 이 대통령실 출입 선배입니다. 청와대 저는 한 10년 동안 출입을 했고, 저도 가면은 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면은 이 전용기 안에서 대통령이 갈 때 올 때 이렇게 기자 간담회 비슷한 걸 하는데, 이번에는 갈 때는 했죠. 갈 때는 했는데, 올 때는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인사만 했는데, 그 갈 때 비행기, 런던 가는 비행기 안에 온도 기온, 그 분위기하고, 네. 올 때 분위기하고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사실 그 갈 때도 거의 도착하고 착륙하자마자 잠깐 다녀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히 간담회가 저희는 사실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렇게 출국할 때 하지 않았던 만큼 다시 귀국할 때는 분명히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해명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이륙 직전에 기내 간담회가 없으니 뭐 편히 쉬셔도 된다. 예, 편히 쉬셔도 된다. 이렇게 공지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착륙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귀국해서도 짧게 기자단과 그냥 악수하면서 간단히 뭐 수고하셨다. 이렇게 정도의 말로 모두 끝냈거든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복수에 좀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봤더니 대통령이 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이 뭐 비공식적인 발언을 좀 왜곡하고 외교 참사나 뭐 한미 동맹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로했다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도 당시에도 귀국한 내용에서도 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순방하고 나서 첫 도어 스태핑에서 저도 그 표정에서 느꼈어요. 진상 규명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동맹 훼손, 그 바이든과 한미 동맹 훼손. 이 뭔가 지금 MBC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의도가 있다. 지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지금 섣불리 사과를 하게 되면은 뭉뚱그려서 다 이 뭔가 정말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것은 정확히 이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이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수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밝혀질 거고 도어 스태핑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청와대 출입하면서 한 10년 출입했는데 대통령과 직접 대화 나눠본 건 한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 용산에서 도어 스태핑 하는 거 보면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야, 정말 다시 한번 출입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용산 기자실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주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마지막에 조금 있다가 대통령실로 이번에 오면서 조금 달라지게 된 거 어떻게 보면 바로 체험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네, 맞습니다. 상황을 조금 지켜보니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와 거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자회견, 공식적인 기자회견 말고는 거의 뭐 대통령실 브리핑, 그러니까 홍보수석이라든지 이쪽에 대변인의 브리핑 외에는 거의 뭐 소통의 창구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 외부 일정이 없는 거의 주 1, 2회는 거의 고정적으로 열리고 있다 보니까 소통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고 이게
뭐 야당에서는 이제 다시 뭐 청와대로 가라라고 한다지만 저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제 대통령실이 좀 옮겼다는 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뭐 기자단에서도 당연히 조금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뭐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했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모두 발언도 생기고 그리고 질문도 한두 개 정도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재훈 기자가 상당히 방송 전에 해봤습니까? 말을 상당히 잘하는 거 방송 처음인가요? 네, 진짜 방송이 처음이고 사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은 것 같고 조리 있게 제가 같이 뽑은 궁금한 점 5가지에 대해서 저는 명쾌하게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정재훈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다른 거 뭐 다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방 기간 5박 7일 순방 기간 중에서 뭐가 궁금하다. 나도 아직도 이 궁금증이 안 풀려. 그런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우리 정재훈 기자가 댓글을 다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댓글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오늘 상당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제가 영남일보에서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혹시 무슨 다른 일정이 있어서 휴가를 가거나 그럴 때는 대신 맡겨도 되겠다 할 정도로 자, 오늘 우리 정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